완전 네. 이제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도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는 이제 완전히 거짓말쟁이 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나스닥이 더 상방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 나스닥 안에서도 어떤 게 더 많이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반도체가 약간 뒤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 애들이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플랫폼 쪽 특히 최근에 아마존도 요즘에 목표가 상향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운송입니다. 운송. 아, 예. 예, 무역을 정말 잘하려면 결국은 물류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코덱스 운송입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운송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운송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을 많이 보였어요. 특히 코덱스 운송 관련된 종목도 많이 빠졌었는데. 편입 종목 좀 볼까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성장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우리 월드컵 팀의 전문가 군단 감독님들입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방의 아이콘, 희망의 아이콘, 추석 내내 설렜던 남자죠.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많이 설렜어요? 아, 많이 설렜습니다. 진짜 얘가 많이 마음을 좀 졸이게 됐고, 제가 이거 화요일 방송이잖아요, 지난주. 그때 11,000 나스닥 기준 11,500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깨지면 1,500 볼 것 같고 안 깨지면 반등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정확하게 11,500이 탁 터치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네. 네. 더 간다? 오늘 또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아, 진짜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합니다. 날이 있나요? 매일 중요해가지고. 매일이 중요하죠. 아니 항상 저희가 나올 때 항상 중요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문선인 대표는 한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와, 변곡 300일 정도가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중요하죠. 네, 이따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제 또 있네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지명 대표. 또 이제부터 중요합니까? 아, 이제 진짜가 2배 중요합니다. 왜요? 아, 일단은 반전의 역사는 썼고요. 반전의 역사를 썼다는 것은 빠질 때 올라와 주면 투심이 바뀝니다. 투심이 네. 충분히 바뀐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좀 상승 지표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상승 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지명 대표의 이야기는 그거죠. 원래 오를 줄 알았을 때 오르면 그만큼 오르는데 네. 떨어질 줄 알았을 때 오르면은 이게 판이 바뀌어 버린다. 그 얘기죠. 네, 완전 네. 이제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도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는 이제 완전히 거짓말쟁이 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거 앞서 우리 김건희 부장이랑 내기를 하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뭐 선물 준다 그것도 이제 김건희 부장이랑 이제 아직 그 정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내기가 뭐냐? 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기였었거든요. 오른다 떨어진다요? 네, 그거였기 때문에 자, 두 명의 감독님들 비유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선수들입니다. 투자는 찔끔찔끔보다는 과감하게 상여자. 아, 상여자. 네, 상남자가 아니라 상여자.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과감하게 해야죠. 근데 추석을 치르고 왔는데 네. 더 얼굴도 치르고 좋아지고요. 네, 더 네. 힘도 나고요. 네, 많이 쉬었으니까요. 아,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는 전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거는 네. 어머님께서 맛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뻐하시는구나. 네. 먹었습니까? 그래서 네. 더 좋아졌어. 완전히 연휴가 푹 쉬었나 봐요. 푹 쉬었군요. 네. 예. 상여자 괜찮습니까? 네, 상여자가 뭔가 했는데 상여자라고.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원래 좀 이런 상남자 저 스타일.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약간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 MBTI가
아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역시 상여자. 그렇죠. 몰라요. 그러면은 필요도 없다. 네, 맞네요. 네, 근데 투자도 엄청 과감하게- 과감한데요. 네. 저도 살짝 봤거든요. 네. 과감한 또 여러분들 매매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여진님의 매매 좀 좀 이따 아쉬움이 확인하도록. 있지만. 그래도 과감했어요. 네네네. 네. 관망을 멈추고 움직일 때가 왔다. 싱어송라이터 섹시도코. 네, 도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움직였습니까? 아주 저도 좀 큰 움직임이 좀 있었고 네. 굉장히 거금을 좀 들여가지고 어. 좀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결과는요? 결과는 너무 자세하게 말고. 기쁩니다. 아 기뻐요. 네, 어. 이제 가을인데 벌써 크리스마스 같이 이렇게 와 산타? 네, 산타가 벌써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진짜요? 내용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오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화면이나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이번에 바뀐 규칙 중에 핵심은 손절매, 로스컷 규정입니다.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 무조건 아웃해. 그러니까 그 종목은 떠나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절한 정말 일주일 내내 수치심을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굳이 넣게 된 것은 올바르고 건전한 투자 문화 정책을 위해서 저희가 이 로스컷 규정을 넣었고요. 이번 주린쇼 끝나야 되면 알겠지만은 이제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 10% 규정이 있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 좀 실증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전 거래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어진님 네. 대단한 결정을 뭐 대단한 결정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강제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네. 나스닥 미국 100 선물이 마이너스 9.73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야. 이걸 어쩔 수 간다, 없이 전부 다 팔고 다시 살까 하다가 그냥 그 돈으로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를 샀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 1.75%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 천연가스 인버스 선물을 무려 14% 와. 익절을 했습니다. 와. 5만 6천 원 벌고 팔았고 예. 엄청나죠. 그리고 네. 지금 이게 오늘 이 ETF가 폭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있는 급등하고 거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은선물을 제가 하나를 샀어요. 3,500원 주고 하나 사고 네. 그 밑에 단계로 딱 눌러가지고 30만 원 걸어놨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그냥 조금씩 오르다가 오늘은 급등을 해서 은선물이 지금 한 개가 플러스 3.92%, 네. 그다음에 달러 인버스 이건 살짝 더 사서 마이너스 5%,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가 플러스 0.66% 있어서 예. 현금은 30만 원. 이 30만 원 사실 은에 들어가 있어야 할 30만 원인데 네. 이게 지금 현금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예. 저의 총 수익률은 많이 올라서 마이너스 1.4%입니다. 예. 이걸 많이 보면 올랐죠. 정말 로스컷을 했는데도 그니까요. 예, 살아 있고 더 안타까운 건 근데 이후에 저 은이요. 나스닥이 나스닥이요. 네, 맞아요. 거의 다 오르지 않았어요? 네, 아마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제가 와. 팔고 다시 샀다면 더 많은 수익을 냈겠죠. 심경은요. 그거보다 저 은. 왜요? 은이 저 하나 최저점에서. 샀는데 예. 지금 오늘 보니까 플러스 11%가 넘었더라고요. 예.
제가 산 금은 400원 벌었더라고요. 많이 살 걸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근데 한 주를 사잖아요. 네. 걔는 한 20% 이상 가요. 저는 한 주 살 계획은 아니었고 저는 촉이 왔어요. 은 이제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철진 소장님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내가 다시 주면은 많이 오르겠다 했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그건 이따가. 이따가 네. 꼭 답변을 전문가들의 주시길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로스컷도 당했지만은 다시 몸을 추스리고 들어가고 네, 천연가스 덕분에. 지금 보면 퓨처 모빌리티도 현재 시각에 괜찮고요. 달러도 꺾였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달러 인버스도 좋고요. 현금도 또 있습니다. 이효진님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4%. 상 여자다운 아주 정말 터프한 매매 좋습니다. 자, 도코. 네, 저는 일단은 원래 3개를 가지고 3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를 이제 손절했었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은이었었고 메시를 너무 뺏는 거네요. 네, 너무 슬펐고요. 네, 일단 퓨처 모빌리티는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2% 오. 수익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는 추매를 좀 과감하게 했어요. 한 30주 정도를. 와, 네, 엄청 좀 사셨네요. 약간 멋쟁이 토마토처럼 약간 진짜 한 30주 정도를 추매를 해서 네. 지금 추매를 했을 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3.1%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약간 0% 가까이까지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제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2.3%고 지금 미디어 엔터가 거의 100만 원, 그러게요. 퓨처 모빌리티가 거의 70만 원, 그다음에 현금이 한 22만 원 정도 해서 저는 일단 이 두 개를 좀 멋있게 좀 이렇게 팔고 나서 좀 다른 거를 좀 사볼까 생각 중인데 네. 다른 종목을 좀 사보려고 했는데 지금 또 장이 조금 좋다 보니까 네. 뭘 사야 좋을지를 그렇죠.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또 사자니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이 뭔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현금 부자였는데 한 160만 원 있는데 다 일단 썼네요. 네 일단 다 미디어 엔터에다 일단 던져봤습니다. 예. 황주명 대표. 네, 미디어 엔터. 좋습니다. 도코는 승부수를 미디어 엔터에다 걸었고 여기에서 뭐 어쨌든 플러스 정도가 나야 다음을 생각한다. 네 저는 일단은 퓨처 모빌리티를 일단 정리를 한번 이거를 오히려 미디어 네. 엔터를 갖고. 네. 일단 정리를 하고 미디어 엔터를 약간 이게 턱끝까지 왔으니까 얘 네. 완전 몰빵을 해가지고 완전 플러스로 일단 현금을 빡 챙긴 다음에 네. 일단 다시 약간 그 부자의 기운을 다시 가진 다음에 다시 재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과거에 어떤 빅스할 때 그 네. 패턴 나오네요. 그죠. 네. 또 약간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압박감을 조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 현금에서 오는 압박감. 나 200만 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렇습니다. 네. 미디어 앤 엔터의 상당 부분을 우리 도코가 승부를 띄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저의 수익률입니다. 저는 이제 은, 퓨처 모빌리티, 신재생 3탑으로 가고 있었다가 은이 거의 로스컷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신재생을 버렸고요. 은을 계속 추매를 하고 있어서 단가를 저기까지 낮춰놨죠. 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은 비중이 거의 120만 원 정도. 와. 네. 하고 퓨처 모빌리티가 한 75, 85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0.93%로 끝이 났지만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달을 보면서 은하 빨리 와라라고 좀 빌었지 않습니까? 보름달 엄청 크게 떠더라고요. 완벽한 이틀 전에. 보름달이었잖아요. 예. 예. 오늘 그래서 장 올랐나? 초반에 거의 7%가 은이 급등을 하면서 이야. 저는 은 선물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김은정님, 은 무슨 일인가요? 소장님께 주는 명절 선물이었나요? 오늘 소장님 목소리가 업됐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시장 전체가 아까 우리 황주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뒤통수를 치면서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럴 때는 좀 다른 기운이 진짜 있거든요. 저도 한 20년 넘게 주식 시장판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보고 있고요. 저의 전략은 어쨌든 은을 좀 더 갑니다. 저는 은철진이니까요. 그리고선 승기를 저도 잡으면서 독고처럼 부자가 된 후에 봐라 이렇게 할 전략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 순위
1위는 접니다. 마이너스 0.93%. 2위가 이어진 마이너스 1.4%. 3위가 도코 마이너스 2.3%. 아, 지금 수익률 곡선 그래프 좋죠. 네. 이대로 이 추세로 여러분들 주린이 쇼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독님들 차례입니다. 지난 라운드 때 키워드 상방을 뽑은 문서진 대표 본인에게 어울리는 키워드였었는데요. 어떤 ETF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요? 네, 뭐 딱 제가 좋아하는 거였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게 대부분 그 인버스 딱 하나, 달러 인버스를 제외하면 다 뭐 상방 쪽인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상방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조금 더 강하게 결국에는 시장은 올라갔을 때 시장 수익률을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나스닥이 더 상방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 나스닥 안에서도 어떤 게 더 많이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반도체가 약간 뒤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 애들이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플랫폼 쪽 특히 최근에 아마존도 요즘에 목표가 상향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이 ETF가 있어서 요걸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예, 편입 종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예. 아마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도 있고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 이것도 있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애플도 있는데 보면 저 밑에 보면 쿠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쿠팡도 있고 여기에는 없는데 그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남아의 우버 같은 그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쪽의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돼 있고 특히 그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여기 보면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알파벳을 제외하면 또 변동성도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튈 때 세게 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져다 놨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3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6개월 전 수익률은 하위권이에요. 하위 10위 안에 든 ETF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최근 3개월로 돌리면 이게 또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물론 뭐 요 며칠 정도는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3개월 정도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결국엔 시장이 강하면 얘도 강하게 따라 붙는구나라는 게 나와서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를 했고 결국에는 제가 이걸 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앞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중요한 날이다. 물론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대세 하락은 없다. 저는 대세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1,500을 보냐 안 보냐는 오늘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그렇죠. 상승률 어떤 시나리오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7.9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앞이 7일로 간다. 저는 7.9 봅니다. 너무 썼나요? 너무 쓴 것 같은데. 너무 썼나요? 시장 컨센이 지금 8.1에서 8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7 한번 볼 것 같아요. 7을 볼 것 같고 7을 보면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딱 위치가 기술적으로도 나스닥이 11,200이 엄청나게 두꺼운 엄청 두꺼운 저항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 이거를 뚫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세게 한번 뚫린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쳐놨던 것들이 다 쇼커버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한번 13,000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이거는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틀긴 했어요. 뭐냐면 저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달러는 떨어진다고 봤잖아요. 근데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달러는 그때는 괜찮았는데 9월달 딱 뜨면서 확 올랐잖아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QT, QT 영향이라고. 처음에 딱 QT가 2배로 딱 시작되면서 놀래서 한번 급등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부터는 떨어진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늦게 달러가 떨어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매파적인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은 거의 가격에 묻어났다. 75bp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9월 FOMC 회의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CPI만 잘 찍히면 11월은 이제 끝이다. 뭐 어차피 11월은 내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고 75bp에서 이제는 50bp로 간다.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고점은 찍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위상방이 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라인에서 나스닥도 13,000까지는 충분히 가고 그리고 어쨌든 그 뒤에는 또 다른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또 저는 이야기를 할 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나스닥 12,200이고요. 네, 오늘 12,200, 밤이 네. 또 진짜 중요하다고 매일 중요하지만 오늘 밤이 또 변곡이고요. 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8월 7자를 보게 되면 그럼 저는 이 선을 뚫는 거고 뚫는다 강하게 뚫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다 이제 숏을- 쇼 커버링이 쫙 나온다. 네. 그한 3%까지도 가능하다. 상승 하루 상승률. 라는 문서진 대표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뭐 마치 이거를 뭐 믿으시면은 안 됩니다. 네. 참조. 참조. 참고. 네, 참조. 근데 반대로 8.3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변곡점이라고. 오늘 9시 반입니다. 9시 네. 반. 네. 왜? 동전 뒤집기처럼 그 시장이 지금 이제 그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시장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오늘은 엄청 저희도 오르거나 이제 엄청 여기에 떨어지겠습니다. 주식 전문가라고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황주명 대표 네. 지난 라운드 때 무역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요즘에 그 키워드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요. 직관적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운송입니다. 운송. 아, 예. 무역을 정말 잘하려면 결국은 물류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코덱스 운송입니다. 좋아요. 통과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운송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운송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을 많이 보였어요. 특히 코덱스 운송 관련된 종목도 많이 네, 빠졌었는데. 편입 종목을 좀 볼까요? 예, 편입 종목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뭐 페노션, 대한해운, 대한항공, H&M,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제주항공, 진에어, 현대글로비스, SK렌터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아, 저기 H&M 흠슬라잖아요. 흠슬라 한때. 한때. 예. 지금은 흠만 있어가지고 많이 빠졌는데요. 예. 근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인 포트는 비행기와 그다음에 그 항만, 그 조선이죠. 네. 조선과 그리고 약간의 자동차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좀 주목했던 부분이 첫 번째는 그 일단은 이게 많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그 특히 항공 같은 경우는 차입을 엄청 많이 해갖고 오는데 그 차입이 외채 차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입금을 가꿀 때 이자가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항공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약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은 석유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운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악재로 이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이었던 게 운임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제 역발상을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건데 네. 달러 여기까지면 됐다. 제가 원래 강달러라고 했다가 지금 강달러가 진짜 강달러가 완전히 됐는데 그런 정도로 그렇다 하더라도 1,400원은 너무 과했다. 원래 제가 봤던 밴드가 1,280원에서 1,320원이었는데 네. 80원 밴드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달러는 안정화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러면서 요즘에 조금 관심 있는 게 버느 얘기인데 약간 파운더가 조금 관심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또 같고. 엘리자베스 여왕 네. 또 사망 이후에 새로 영국도 뭔가를 쇄신을 뭐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약간 그래서 파운드도 살아난다. 약간의 느낌이 조금 이건 약간 느낌이긴 하지만 파운드화가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일 값이 확실한 저항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 딱 크루드 오일은 120달러, 내추럴 가스는 95달러, 뭐 이런 식으로 9.5달러 이런 식으로 딱 구조가 잡힌 것 같아서 상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는 감수할 수 있는 이제는 기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운임비도 지금 운임비나 노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완벽하게 컨트롤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H&M 실적이 많이 빠졌느냐?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흠슬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좀 성장하고 있고요. 저는 왜 그러면 코덱스 운송을 갖고 왔냐? 실제 생활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 골프존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골프를 게임처럼 하는데 시간당 뭐 2만 원이면 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어떠한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다. 재밌게 비용 즐길 수 있다. 낮은. 예. 네, 비용 낮은.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해봤어요. 통관번호를 받아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해외 물품을 직구할 수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면 해외 물품들이 다 뭘로 오겠습니까? 비행기와 배로 온다. 그러니까 항상 워렌 버핏이 투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많이 활용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주식을 찾아라. 그럼 좋은 주식은 내가 활용하는 것 중에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운송 관련된 네.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운송 140710 종목 번호였었고요. 6회공 우리나라에 관련한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특히 달러 약세 수혜주 이렇게 봐도 되죠? 네, 달러가 이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은 또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키워드를 또 뽑아야 되긴 하지만 짧게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해 주신다면 저는 8. 그러니까 8하고 이후 시장은 시장은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공매도가 네. 원래 여기서 크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떨어지면. 밑으로 네, 근데 공매도를 막아버렸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서히 이제 포기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쇼커버링을 할 수 있는 효과라는 것. 저도 이제 공매도를 국내 공매도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더 큰 어떤 구조를 말씀드려서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약간 수급이 조금씩 위로 잡아먹는 좋아진다. 체격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두 분이 또 이렇게 너무 좋게 말하니까 불안한데요? 좀 좋았다가 제 업된 마음이 아주 제가 나쁘다 그럴까요? 8.4 나온다 그럴까요? 두 8.4. 분이 계속 뭔가 매일 기분이 업다운이 심하시니까 조울증처럼? 일단 아, 저희 우리 약간 5명 같이 이제 너무 병원을 좋았다. 같이 가봐야 빨리 되지 키워드 않을까. 뽑아야 됩니다. 예. 먼저 우리 다음 우리 ETF 소개 키워드 추첨해 주시죠. 먼저 문서진 대표. 뭐 보니까 다 붉은색 계열인데 그중 유일하게 이제 파란색 계열인 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파운드와 이야기했는데 유럽이 나왔네요. 아 유럽. 네, 유럽도 꽤 괜찮습니다. 넘치죠. 네. 네. 유럽 금리도 있고 네. 뭐 아까 유로화 황도 있고 예. 그다음에 명품 예. 유럽 관련의 명품이 많으니까 럭셔리도 럭셔리 있고, 예. 예. 여행도 있고 여행도 예. 있고 유럽이면 나에게 뭐 닥스 이렇게 가도 되겠고요. 다음 우리 황주병 대표. 제가 하기 싫은 거라면 잘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게 하기 싫습니다. 용돈? 오, 어떤 용돈? 어려운데? 용돈 용돈. 용돈. 아 어려운데요. 어렵다. 어려워요. 와 이거 엮기 어렵다. 벌칙 각입니다. 아, 벌칙입니다 용돈. 용돈은 게임이죠. 부모님 네. 실버 산업. 아. 네. 실버 타운. 용돈은 달러. 용 달러를 받는 아, 거.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다 용돈을 그럴 것 같아요. 달러로요? 용돈 받아서 게임에 투자하지 않나요? 게임을 하죠. 용돈 받으면 게임 아이템을 사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용돈입니다. 황주병 대표. 일단 제작진과 어려워요. 협의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 주진이 쇼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밤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